자, 그동안 많이 좀 궁금들했던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공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2명의 그 민주당의 여성 정치인이 이제 어떻게 출마를 하게 될까,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 2명의 여성 정치인은 추미애, 이연주 이렇습니다. 그런데 뉴스웨이 라이브 오늘 방송 전에 민주당에서요, 오전에 이 2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추미애, 이연주 2명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재능이가 좀 외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하게 연설을 해주고 손 꽉 잡아주고 화이팅 해주고 했지. 안 지키면 내가 멱살 잡지.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건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 고향에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남의 당 공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잘하고 있나? 안타깝다라는 정도로 얘기하고 말리지 자기가 뭔데 이렇쿵 저렇쿵 합니까? 자,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경기 하남 갑. 원래 하남이 지역구가 하나였는데 이번부터 이제 갑을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분구가 됐다 이러죠. 근데 이제 하남 갑에 그냥 공천이 된 겁니다. 전략 공천. 그리고 왼쪽 이연주 전 의원은 경기도에 용인이 지역구가 4개가 있어요. 갑을, 병정.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용인정에 3인 경선. 이제 이연주 전 의원은 이제 경선에 붙게 된 거죠. 자, 큰 틀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럼 차근차근 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전 장관의 경기 하남 갑 전략 공천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의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듣고 가시죠. 하남 갑은 기존 우리 지역으로서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새로 분구되는 미사를 중심하는 지역 말고요. 기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가 험지 가셔가지고 선전을 해 주십사 하는 당에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락을 하셔가지고 하남 갑으로 이번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안규백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은 경기도 하남갑이다. 이런 것인데 지금 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원래 하남은 지역구가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번에 분구가 됐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였을 때 하남의 의원은 현역이 민주당이었어요. 최종윤이라는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비명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최종윤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남이 비게 된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남갑에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 공천한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좋은 카드입니까? 나쁜 카드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나쁜 카드죠. 아이쿠야. 지금 이제 그 험지로 보낸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동작에 나경원 의원하고 이게 붙든지 그래야면 이게 험지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에 다 돌려봐도 추미애 의원이 당선될 만한 지역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무서운 누나에게 배지는 달아줘야 되는데 아이고야. 서울에 나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허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텃밭 중에 텃밭인 분구되는 하남에 내리꽂은 거다. 저는 이래 봅니다. 제가 근거를 대볼게요. 네. 4년 전에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50.77로 예. 이겼던 지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할 때요. 예. 이재명 대표가 건소하남하게 윤석열 후보를 이겼던 게 하남입니다. 하남이 근데 이게 험지입니까? 어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 추미애 장관에게 배지는 줘야 되는데 예, 예. 서울에 진짜 험지는 안 되니 하남에 따끈따끈한 게 텃밭에 예. 그냥 배지 다시라고 전략 공천을 내리꽂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사실은 뭐 다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추미애 전 장관은 원래 애초에는 이 경기도권이 아니라 뭐 서울 지역의 어딘가에 전략 공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바로 이거요. 여론조사 저희도 뭐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서울 동작을 해서 나경원 전 의원과 아마 빅매치를 벌일 겁니다. 이런 막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먼저 이 중성동갑 지역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이 중성동갑 지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이미 이제 공천을 확정 지었는데 여기에 여론조사도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했어요. 추미애 31, 윤희숙 33. 그리고 동작을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뭐 추미애 전 장관이 동작을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러했다. 추미애 33, 나경원 44. 이 조사는 얼마 차이예요? 11%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로 추미애 전 장관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지는 그런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성치훈 부의장님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을 돌리고 돌리다가 서울에서는 당선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으니 결국 하남으로 꽂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이고야. 그리고 하남은 이제 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에 하나에서 2개로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하남 지역에 대한 뭐 여론조사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남에는 민주당 선수들이 기존에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경미 전 의원도 가 있고요. 뭐 그 예비 후보 등록 안 한 분들 중에서도 뭐 영입 인재가 누가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김상호 전 하남시장과 같은 경쟁력 있는 후보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적절히 두 지역으로 나뉘었을 때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예. 결국 그 서울 지역은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봤는데 경쟁력이 없게 나오죠. 제가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예. 추미애 전 장관의 스타일. 정치인의 스타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강성 지지층이 어필하는 스타일이지 중도 확장성이나 중도층이 어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권 선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카드로 보인다. 활용해야 되는 카드, 인지도가 높으니까 활용해야 되는 카드라면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은 곳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지금 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서 뭐 비례정당으로 나오고 있는 뭐 조국 혁신당과 같은 정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거에 좀 대비하는 카드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일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뭐 동작을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 뉴스웰 라이브 출연해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저 추미애 전 장관은 동작을에 뭐 출마가 거론되는데요. 동작을에서 동작 그만. 뭐 그 멘트를 하셨던 바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추미애 전 장관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하남 갑에 전략 공천이 됐다 일전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송파갑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송파갑. 그때 민주당 진영 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추미애라는 사람의 이 체급이 있지. 어디 송파갑에 갑니까?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바가 있었는데 송파갑도 아니라 경기도 하남갑이다. 무슨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동작을에 가려고 했다가 이제 동작 그만 얘기가 나왔고 예. 또 용산에도 돌려봤다고 하는데 결국은 돌아가는 삼각지가 된 거 아닙니까? 아이쿠야. 지금 오늘 민주당 전략공관위 발표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여전사 3인방 예. 전부 다 전사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그동안에 하남갑에 전혀 고려가 안 됐어요. 오늘 가는 방식이 상당히 낙하산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존의 하남에서 뛰고 있던 그 인재들과 어떤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는가? 하남에 뿌리가 있는 그 예비 후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분들과 화학적 결합을 하기에 지금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추미애 전 장관에게 쉽지 않은 요소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여전사라고 하는 두 사람. 전현희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중성동갑에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시작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실력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정상적으로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은 3인 경선에 붙여졌는데 일단 경선을 통과할지 아닐지도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경선을 통과해서 올라오면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던 발언들 이런 어허. 것들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회자시키게 될 겁니다. 예, 단적으로 2021년 11월에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익환수 주장은 사기다. 실상은 개발업자의 풍리에 가담한 조폭이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 계속 회자될 거기 때문에 결국 여전사 3인방 전부 전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쿠야.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다들 뭐 살아 돌아올지 뭐 지게 될지 이것은 이제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요. 이제 총선이 딱 D- 얼마? 40일 남았습니다.